안녕하세요. 요까입니다. 우리는 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한 영어 공부를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공부를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은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영어 마스터는 못하더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영어를 생초보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중상급자인 경우에는 본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인들 앞에 서시면은 두렵죠? 우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교까지 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국인을 만나면은 영어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까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도서관에, 지금도 도서관에 앉으셔가지고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보캐블러리 22,000 보시고 33,000 보시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영어를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학원에 다니신다고 아침 일찍 어학원에 갔다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어학원에 가서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외국인을 만나면은 두려움부터 앞서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까요?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1살까지는 옹알입니다. 1살부터 2살까지는 간단한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빠빠, 좋아, 뭐 이런 정도겠죠. 자, 2살부터 3살까지는 아주 간단한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3살부터 4살까지는 간단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도 끌 거고요. 색칠도 할 거고. 자, 4살부터 5살 사이에는 어순에 맞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숫자도 읽기 시작하고 쓰기도 시작을 합니다. 5살부터 6살까지는 말은 그래도 잘해요. 그런데 어려운 단어를 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림이 많은 동화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6살부터 7살 사이에는 동화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을 아빠, 엄마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한테서부터 배우고요. 친구나 유치원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놓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7살이 되는 과정까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그 과정이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거는 뭘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어책만 막 외우고 문법만 열심히 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7살까지 있어야 하는 그 중요한 과정을 우리는 다 빼먹고 결론은 뭐부터 하느냐? 단어 공부, 새가 빠지게 단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인을 만나면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영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 아빠와 엄마가 해주던 역할에 대해서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는 원어민 붙잡고 뭐 맨날 하루에 한두 번 이제 그거를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있는 인터넷 영어라든지 전화 영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그 회사에서 그 원어민들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영어를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그 이유죠. 매일 한국어를 듣고 한국어를 쓰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학연수를 가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끼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은 들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은 보통은 엄마가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생이별입니까? 아빠는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원장으로 약 5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
공항에서 어떤 아가씨가 초등학생 한 명이 있는데 어려서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은 수속 좀 같이 좀 밟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는 어학원 직원이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제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애를 돌봐줬는데 그때 그 초등학생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하고 둘이서 대화했던 게 너 얼마나 어학연수했어? 한 달요? 영어 많이 늘은 것 같아? 글쎄요. 한국 친구들 말고 같은 반에 다른 나라 애들도 있었어? 아니요. 한국 친구들만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했어? 아니요. 한국 친구들인데요. 왜 영어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하루에 한 8시간 공부했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데? 1대1로 하루에 2시간, 그룹으로 2시간, 개인 공부 4시간 정도요. 그래? 그럼 너 얼마 냈는지 알아? 엄마가 그러던데 뭐 한 300만 원 줬대요. 가족 많이 보고 싶었지? 네. 그래, 그럼 도착하면은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자, 이런 정도로 가볍게 대화를 했는데요. 방금 대화에서 들었다시피 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애를 한 달 동안이나 2달 동안이나 먼 외국에까지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결론은 얻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반 친구가 가니까 따라간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앞서 대화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제대로 공부한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그 8시간 중에 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어민하고 1대1로 공부했던 그 2시간 그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애를 먼 외국까지 굳이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되느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문법책이에요. 문법책에 보면은 관계 대명사 무슨 뭐를 관계를 해요? 뭐 관계를 하는데 뭐 대명사 명사가 작은데 대명사는 억수로 큰 명사입니까? 부정사 뭘 부정을 합니까? 저는 그런 말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요까이도 여러분들한테 문법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아주 멋진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살다 보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직원이 당신 몇 층 집에 살아? 나 2층 집에 삽니다. 그러면 그 집은 나무로 된 집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로 된 집입니까? 아, 콘크리트로 된 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유리창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런 조건들을 묻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문법책은 뭔가 하면은 두꺼운 문법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중에 나가시면은 아주 얇은 책,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더라도 쉽게 쭉 넘어가는 이런 문법책 딱 한 권이면 됩니다. 이 한 권을 가지고 그냥 쭉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어려운 책 갖다 놓고 보시면 앞에만 새까맣고 뒤에 가면 한 개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책 말고 아주 쉬운 책. 정말 이거는 봐도 그냥 한 일주일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권을 사셔가지고 한 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문법이 대충 이런 거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그래마 인 뉴스라고 파란 책 말고 빨간 책이 있습니다. 이 빨간 책은 쉬워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는 책이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왕초보 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렸던 아주 쉬운 그런 문법책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실탄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총만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실탄이 바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2만, 2천, 3만, 3천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 실력 딱 3천자면은 충분합니다. 제가 즐겨 봤던 책이 예전에 있었던 고교 능률 보캐블러리라고 이게 딱 3,300자가 들어있는 책인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은 앞에서부터 쭉 넘어가서 쭉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 권을 전체를 다 봐요. 물론 앞에 거 다 까먹겠죠? 이런 과정을 8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 안에 있었던 단어가 이 단어는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게 되는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실탄이 준비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셔야 됩니다.
자, 리스닝 공부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미드를 보세요. 미드를 보시는데 한글 자막으로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영어 자막으로 보세요. 영어 자막을 보시다 보면은 화면이 쭉 따라가면서 이 히어링도 되면서 따라가면서 읽게 되니까 물론 놓치는 부분이 처음에는 많겠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도 따라서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닝을 준비를 하시고요. 리딩은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책을 사세요. 영어로만 되어 있는 책을 샀는데 단어가 아주 크기가 커야 됩니다. 단어 크기가 작은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몇 페이지 안 보시고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어가 큰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동화책, 애들 보는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한 페이지에 뭐 단어 기껏 해봐야 한 50개, 뭐 이런 50개, 100개 뭐 이런 정도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 이런 책. 그런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 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라이팅 하실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로 매일 일기를 적으십시오. 매일 일기 적다 보면 맨날 똑같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뭐 먹었고 오늘 어디 나갔다 왔다 그 다음날 적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는가 하면은 이거를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또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 일주일이 넘어가면서부터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그 단어들이라든지 문구가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기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현타가 옵니다. 와, 나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와, 나는 정말 머리가 돌머리인가 봐. 내가 얼마만큼 이게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왜 나는 잘 안 되지? 이런 시간이 오는데 이 시간을 꿋꿋하게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한 단계 넘어서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완전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를 지금은 그래도 외국인을 만나면 내 주장은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저도 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두 번의 현타가 왔어요. 완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초보를 벗어나는 그 순간, 왕초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벽이 한번 탁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 영어 공부가 조금 되네, 이제 영어가 좀 재밌네 이러면서 공부를 쭉 하다가 두 번째 벽이 턱 오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를 내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턱을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문법책을 보는데 아주 쉬운 문법책을 봐라. 두 번째 단어책을 보는데 아주 쉬운 고등학교 수준의 3천자 정도의 단어를 완전히 달달 다 외워라. 자, 세 번째, 이제는 실전으로 투입을 한다. 리스닝은 미드를 보고 영어 자막이 깔려있는 미드를 보시고 리딩은 아주 쉬운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호주 뉴스 저 따라 같이 계속 보시면 이것도 리딩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도 올려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면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라이팅은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을 해라. 자, 중요한 마지막 스피킹은 1:1 원어민 강사를 이용을 해라. 굳이 비싼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동남아 쪽에도 영어 잘하는 애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 통해서 영어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짧은 기간 안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